가장 사실 좋은 리스크 관리는 뭐 현금 확보 이익 실현이죠. 뭐 이익 실현 할 만큼 충분히 주가가 좀 높은 상황이니까요. 이 바닥에서 지지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이 현금 확보가 제일 확실한 상황인데, 뭐 여기서도 수익을 내겠다 그렇다면 지금의 이 상황, 유가가 올라가고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은 이것에 의해서 이익이 늘어나는 회사도 있다는 거죠. 그런 회사들을 초기 국면이니까 뭐 대응해 보는 거, 이런 거는 오히려 한 번 더 나아가서, 현금 확보에 더 나아가서 뭐 여기서 이 상황에서 다른 주식들이 하락하는 부분을 좀 메꿔보겠다, 뭐 이런 방법도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일다 김기훈입니다. 오늘 갑자기 긴급하게 방송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란 이스라엘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작년에는 제가 이란 이스라엘 이슈가 있을 때 사실 지나가는 이슈라고 좀 생각을 했었어요. 좀 이스라엘에서 이란을 공격했지만 이란에서 유화적인 대응을 했어요. 사실 뭐 반격을 하기도 했지만 일단 이스라엘에서 주요 핵시설을 진짜로 공격하겠다는 이런 느낌으로 가지 않았었고, 이란의 반격도 좀 이렇게 반격을 위한 반격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 다음에 서로 이렇게 쉽게 하회로 가면서 굉장히 빨리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뭐 코인이고 주식이고 당시에 매수 기회를 계속 작용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길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면은 이번에 먼저 화해를 중재할 주체가 좀 없어 보여요. 당시에는 미국도 중국도 중재를 나섰고 좀 빠른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란과 이스라엘도 그 정도의 진심을 느껴지는 싸움이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뭐 중국이 당장 뭐 나설 것 같지도 않고요. 이 상황에서 조금 장기화가 된다, 그렇게 보면 이 핵시설을 타격하는데 하루에 안 되거든요. 일단 이스라엘이 공격하는데도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러면 당장 지금 이제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며칠만 지속이 되더라도 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란과 이스라엘의 문제가 제일 걱정인 부분은 사실 유가 때문이죠. 사실 지금 전 세계에서 많은 곳 전쟁이 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다 알고 있지도 않잖아요. 주식시장에서는 특히 크게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과의 문제가 발생하면 분명히 유가가 오른단 말이에요. 지금도 유가가 뭐 한 8, 9% 정도 또 상승하고 있는데, 유가가 오르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여전히 지금 관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행히 지금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아직 보이지 않고 있어요. 5월 인플레이션까지는. 근데 6월부터 좀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유가가 더 오른다? 사실 지금 인플레이션을 내리는데 유가로부터, 또 그리고 핵심 코어 인플레이션도 많이 하락을 했지만 유가 영향도 좀 있었는데, 여기서 유가가 오른다? 그렇다면 앞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해 걱정을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좀 셈이 복잡해지는 거죠. 지금 만들어진 이제 관세를 유예하고 협상하면서 괜찮다 이렇게 만들어진 프레임이 어떻게든지 좀 뭐랄까 검증을 한번 거쳐야 됩니다. 왜냐면 저희가 4월 8일 정도부터 해가지고 강력하게 뭐 시장 이럴 땐 정말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관세로 인해 가지고 막 비관론이 엄청 많을 때, 아니 이럴 때 오히려 트럼프 협상 전략을 쓰기 때문에 뭐 유예를 할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협상으로 갈 것이고 사야 된다. 왜냐, 그때 미국이 밸류에이션 우려이 높았죠. 항상 높았는데 좀 내려오면서 그 주가상으로도 과매도에 들어가서 딱 사기 좋은 타이밍이 됐었어요. 이럴 때 호재는 강력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때 트럼프 유예만 했고 뭐 협상을 진행한 것도 아닌데 엄청난 반등을 하고 보셨죠?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 다 회복했어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다시 상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초부터 미국 밸류에이션 너무 높아요 해서 걱정하는 그 레벨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왜냐, 보통 1년이 지나면 이익이 많이 올라가서 이 밸류 부담이 한 단계 내려와야 되는데 올해 이익 성장이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곧바로 밸류 부담을 빠르게 느끼는 거죠. 그 밸류에이션을 회복한 상태에서 악재가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무조건 버텨라 보다는 처음에 조금 우려를 좀 해보는 것도 맞다. 그러니까 레벨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굉장히 낮았을 때 과매도로 갔는데 거기서 막 공포를 조장하고 막 이럴 때는 오히려 매수 타임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이 올라갔을 때, 충분히 올라가서 좀 애매한 타이밍에 공격이, 뭔가 시장에 대한 공격이 들어왔을 때는 오히려 그때 걱정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약간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 싶어요. 일단은
아까 유가를 말씀드렸는데 한 55불까지도 내려갔었어요. 그러면은 사실 뭐 인플레이션 우려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유가에 의한 인플레이션 연동이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그래프로 그려보시면 굉장히 비슷하게 가요. 그런데 이번에 22년 러우 전쟁이 이어 처음으로 유가를 건드리는 전쟁이 뭐 야은 거죠. 80불 가까이도 지금 유가가 뭐 보일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뭐 이렇게 되면 예전 같으면 그 유가 레벨 자체가 엄청 높은 건 아니죠. 80불이라 해도 뭐 120불도 받고. 그런데 지금 관세 등 다른 이유로 인플레이션 걱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미국이 지금 9월에 정도면은 이게 금리 인하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타격은 좀 시장에서 싫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좋은 건 다 많이 반영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좀 조심하자 이런 입장이고, 그럼 처음부터 그럼 뭐 다 팔아라 뭐 이런 관점은 아니지만 조심을 해야 된다. 그렇게 뭐 전에 자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선제 대응 전략 얘기하면서 첫날에 대응을 해야 되고, 너무 비관론이 진짜 정말 공고하게 상승돼서 그때 보통 다 엄청 빠져 있죠. 비관론이 엄청 극에 달할 때 파는 게 아니라 처음에 좀 대응을 하고 오히려 비관론이 높을 때는 사야 된다. 약간 이런 입장이잖아요. 지금 비관론이 아직 없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좀 시작을 이제 할까 말까 하는 첫날인데, 이럴 때 좀 대응을 해보는 거죠. 사실 모르는데 막 다 팔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 건 알겠지만 어느 정도 뭐 예를 들어 뭐 30%라든가 이런 부분에 뭐 현금 확보 또는 이 이슈가 오히려 도움을 주는 섹터 쪽으로의 이제 포지셔닝을 좀 가져가는 거죠. 뭐 지금 금이 오르고 있고 유가가 오르고 있고 또 방수하는 업체들은 좀 좋은 상황입니다. 지금 뭐 지금 보시면 저희가 많이 보는 뭐 홍콩 시장에서도 에비차이나 같은 방산 회사들 높고, 지금 주대복, 라오프 골드 같은 금회사들, 자오진 마이닝 같은 뭐 금회사들이 굉장히 잘 되고 있고, 방산 회사들, 그리고 석유 회사들, 페트로차이나나 시누크 같은 회사들이 지금 상대적으로 강한 입장이에요. 뭐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죠. 지금 전체적으로 좀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뭐 방산업체라든가 방산 관련 조선 뭐 이런 회사들은 지금 좀 상대적으로 좀 버티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뭐 국내는 약간 금 회사라고 할 건 좀 금이나 뭐 유가 관련해서 S-오일 뭐 이런 회사들 좀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가장 사실 좋은 리스크 관리는 뭐 현금 확보 이익 실현이죠. 뭐 이익 실현 할 만큼 충분히 주가가 좀 높은 상황이니까요. 이 바닥에서 지지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이 현금 확보가 제일 확실한 상황인데, 뭐 여기서도 수익을 내겠다 그렇다면 지금의 이 상황, 유가가 올라가고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은 이것에 의해서 이익이 늘어나는 회사도 있다는 거죠. 그런 회사들을 초기 국면이니까 뭐 대응해 보는 거, 이런 거는 오히려 한 번 더 나아가서 현금 확보에 더 나아가서 뭐 여기서 이 상황에서 다른 주식들이 하락하는 부분을 좀 메꿔보겠다. 뭐 이런 방법도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에너지 기업들이 뭐 경기 침체나 뭐 이런 건 아닌데, 에너지 가격이 너무 내려가서 주가가 크게 눌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반등한 에너지 기업들 주가 1년 정도로 보면 보통 빠져 있어요. 지금 1년 정도 주가 전체적으로 올라 있잖아요. 근데 에너지 기업들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슨 막 고점 매수를 하는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에너지 기업 이런 데에도 좀 관심을 가져볼 수 있다. 금 기업은 금값이 높기 때문에 고점 매수하는 건 맞죠. 그렇기 때문에 뭐 좀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금이 좀 대세로 가고 있는 원자재라서 뭐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성장주를 장기 투자해서 수익을 내자. 저희는 뭐 저희 채널 많이 보시면 계속 초성장주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뭐 계속 장기로 투자해서 가야 되는데, 이것을 지키고 잘 관리해서 가져가기 위해서 대응이 좀 필요하다. 근데 대응을 초기에 해야 지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초기에 대응을 하고 오히려 남들이 끝에 가서 다 대응을 이제 얘기할 때는 대응하면 안 됩니다. 보통 그때는 우리가 좋아하는 빠져있는 초성장들을 사들여야 돼요. 그러려면은 최소한 일부의 현금이라도 지키던가, 다른 반대 포지션을 잡아서 반대 포지션에 돈을 좀 벌던가 하면은 포트폴리오를 잘 관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지금이 뭐 나쁘지 않은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서 저희가 사실 계속 뭐 정상주 위주로 기업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뭐 얼마 전에 원자력 뭐 많이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오랜만에 좀 시장에 대해서 4월 초 이후로 거의 처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예. 시장에 대해서는 계속 볼 필요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연중 주식을 공부하고 기업을 공부해야죠. 어떤 기업이 좋아지는지 공부해야지 뭐 매크로 아무리 봐봤자 매크로 위아래 매일 선물 트레이딩 하듯이 바빠차가 소용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 보면 되는데 이번에 이슈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그러니까 제 말은 뭐 숏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안 좋게 본다라는 걸 100%는 아니지만 관망이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관망을 하는데 양손 플레이가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한 손에 항상 고성장주, 세상이 좋아지는 쪽에서 좋아지는 걸 갖고 있다면 이 세상이 좀 뭐 불편함이 있을 때 좋을 수도 있는 걸 한쪽을 또 들고 있으면, 뭐 현금이라든가 이게 들고 있으면 양손을 쓸 수 있어요. 이게 떨어졌을 때 이걸 팔아서 이게 올라간다면 이게 팔아서 이걸 살 수도 있고. 예, 이렇기 때문에 양손 플레이를 하자. 항상 선제 대응을 하자. 양손 플레이를 하자. 이 얘기를 이 시장이 어려워지기 초입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혹시 그런 거 아닐까 약간 좀 고민이 돼요. 예, 사실 뭐 제가 이걸 뭐 시장 방향을 항상 모르다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전쟁의 방향을 뭐 제가 전쟁 전문가도 아니고 뭐 에너지 전문가 뭐 금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잘 모르겠지만 이 주식을 계속 볼 때 초입에 좀 대응을 해놓으면 좀 좋았던 적이 많은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저도 아직 뭐 정보가 많이 없어요. 지금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이 예전에 타격한 거를 계속 봤었거든요. 그때는 랑 보다 좀 더 좀 진짜로 핵시설을 공격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정도. 그리고 이런 지금 이 외교 상황, 그리고 미국과 뭐 이스라엘의 통화나 미국이 이라크에서 이제 미국 관련 다 철수시키는 부분이나 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볼 때 좀 불편한 상황인 것 같다. 뭐 이 정도가 파악이 돼 있지. 뭐 사실 저도 계속 시간을 봐야 돼요. 시간을 벌기 위해서 대응을 좀 하고 보자. 저희 봐주시는 분들 뭐 여러 번 뭐 많이 보셨을 거예요. 미국이 처음 먼저 빠지기 전에 그 미국 줄이고 보자. 그 다음에 제가 4월에 오히려 미국 사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뭐 이런 것처럼 이런 대응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았나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언제든 뭐 팔았다고 아까운 거 아닙니다. 그리고 고점에서 파는 거잖아요. 고점에서 파는 거니까 아까운 거 아니고, 또 상황이 쉽게 해결될 수 있겠죠. 뭐 좀 모르죠. 상황이 쉽게 해결돼서 좋은 방향으로 가면 좋은 겁니다. 그럼 그때 다시 사도 돼요. 다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대응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좀 진심으로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뭐 주말을 앞두고 좀 약간 제가 골치 아픈 이슈가 좀 생겼는데 한번 잘 대응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